이번에는 주식의 거래 원칙입니다. 그럼 저런 주식들을 우리가 살 때 어떤 원칙으로 사게 되느냐? 정말 생초보에 맞게 지금 맞춰서 하고 있어요. 투자해보신 분들은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있고 내 폰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폰을 통해 가지고 증권사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 증권사는 거래소의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딜러를 통해서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한국거래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영업을 합니다. 시장을 그때 연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여기서 만들어 놓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공식적인 원칙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접속해가지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 있는 주문을 낼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내는 주문, 이 화면은 전 국민이 그냥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여러 가지가 아니니까. 그럴 때 주문을 낼 때 가격 우선의 원칙, 당연히 사는 거 기준으로 비싸게 사겠다고 내놓은 사람 거를 먼저 체결시켜 줍니다. 그거 되게 당연한 거죠. 주식이 뭔가 있는데 100원에 사겠다 한 사람보다 200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체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주문을 낸 사람 거를 먼저 체결시켜줍니다. 되게 당연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은 수량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요. 요거는 위에 게 두 개가 무시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량을 크게 주문 낸 사람 거를 우선적으로 체결시켜줍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문 낼 때 호가창 보면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비싸게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고 한 줄을 사도 비싸게 내면 바로 체결되죠. 하지만 내가 시간 우선의 원칙, 다른 사람이 내놓은 주문 뒤에 내가 주문을 내면 그 뒤에 줄 서는 거고, 동시호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이해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번 시간에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동시호가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시간대에 주문을 냈다라고 보고 체결을 시키는 시간 텀을 말합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 8시 반부터 9시,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장 끝나기 전 10분이랑 장 시작하기 전 30분, 이때 동시호가라는 걸로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9시 전에 주문 잘 안 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주문은 이때부터 들어간단 말이죠. 동시호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장이 완전히 멈춰있다가 9시에 땡 이러면 사실 너무 큰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게 예측할 수 없이 생기잖아요. 미리 예측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앞에 30분과 뒤에 10분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럼 이때는 누군가 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시간 우선의 원칙이 없습니다. 우선에 동시에 주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그 가격을 막 체결을 시키면서 그 가격을 미리 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9시 이전에 주식 어플에 들어가도 가격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동시호가 때 나온 주문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동시호가 때 나와서 결정된 시장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볼 때 전날에 끝난 가격으로 다음날 시작 안 하는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우리가 차트를 봐도 차트 봉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잖아요.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즉 전날에 종가와 전혀 상관없는 시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저거 뭐냐? 그거는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호가로 주문받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시가를 정해서 그날 시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떠서 출발하는 날도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가격이 상한가로 떠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날의 변동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 때 이미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거를 그렇게 기억하거나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동시호가 제도로 시가를 정하게 되고, 이게 있으니까 매일 시작하는 가격이 달라져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우리는 기억하면 될 거고, 자,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죠. 3시 반까지 주식시장 영업한다고 했는데 20분 정도 되면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죠. 이때 주문 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때 주문 내면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왜냐면 자, 끝나기 전 10분 동안도 동시호가로 체결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내가 내놓은 주문이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냈던 주문은 주문 내고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주문 내놓고 30분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그리고 막 계속 왔다 갔다 가격이 막 바뀌어요. 내 거 뭐지? 됐나? 30분 땡 되면 다른 가격이 되기도 하고 체결 여부를 그때 알 수 있게 되죠. 주식시장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변동성이 제일 크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시작할 때 주문 내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끝날 때 달라진 가격으로 많이 싸졌네? 그러면 사야지. 또는 많이 비싸졌네? 내일 봐야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대부분의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 혼란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바라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어차피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뭔가 흐름을 읽어가지고 돈을 버는 단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 때는 3시 20분 전까지 사면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동시효과 제도입니다. 저렇게 시장이 열리면 주식을 사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주식의 거래 절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띡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뒤에선 되게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거를 모르게 될 때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또 설명해 준 데도 잘 없어요. 뭔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가가지고 돈 10,000원 이렇게 해서 물건 딱 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는 되게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주식이 사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계좌에 먼저 입금하죠. 그리고 호가를 먼저 확인하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을 보고 내가 주문을 내죠. 그러면 이 내진 주문이 체결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체결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 결제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사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냐면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 시차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밑에 적어놓은 이런 거는 뭐냐면요. 주로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행위를 할 때 보는 화면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앱 들어가면 너무 뭐가 많잖아요. 진짜 뭐가 많잖아요. 그거 다 보지 마시고 처음에 입금할 때는 잔고 찾으면 있을 거예요. 계좌 잔고, 종합 잔고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눌러보면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입금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가격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시장의 가격을 확인할 때는 주식 현재가, 종목 검색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을 누르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문창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주문창으로 넘어가서 주식 주문 이렇게 적혀 있는 화면에 가가지고 주문을 낼 거고 그게 체결됐는지 여부는 또 다른 데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주문 내역, 체결 내역, 주문 체결.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용어들로 적혀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서 체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결제, 이렇게 내 잔고 화면을 확인해 가지고 주식이 온전하게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가 내 폰으로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계좌를 탔잖아요, 이미. 계좌를 트고 나면 계좌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어떻게 입금하시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창구에 돈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 입금해 보신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알아요? 증권사에는 현금 보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에는 청원경찰이 없죠. 금고가 없어요. 금고. 모든 증권사 지점은 은행 옆에 있거나 건너편에 있거나 근처에 있습니다. 위아래에 있거나. 왜냐하면 증권사는 현금을 보관하지 않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건장한 남자 직원과 2인 1조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 봤죠? 007 가방. 007 가방에 이거 기밀은 아니겠죠? 현금을 꽉 채워가지고 수갑 차는 그 007 가방. 그거랑 총까지 챙기거든요. 은행에서 그 목돈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증권사 창구에 각자 배정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증권사가 끝나기 직전에 그걸 다시 다 담아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거든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는 강도가 들지 않습니다.